아직도 많은 분들이 랭글러 파워탑에 대해서 질문을 되게 많이 해주세요. 랭글러 파워탑이랑 하드탑 중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눈이나 비가 올 때 안 새냐, 물이 안 새냐, 소음이 너무 시끄럽지 않냐, 관리는 어떻게 하냐, 랭글러 이 소프트탑이 소모품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 이제 나중에 교체할 때 비용이 너무 비싸지 않느냐, 이런 질문들 되게 많이 주시는데, 제가 생각하는 랭글러의 세 가지 장점이 있는데요. 세 번째가 오프로드 기능이고요, 두 번째가 디자인, 그리고 첫 번째가 이 오픈 에어링이에요. 랭글러가 지금 유일하게 오픈 에어링을 즐길 수 있는 SUV잖아요. 뭐 이보크나 포드에서 조금 있으면 출시되는 브론코 같은 차도 있는데, 이보크는 사실 승용차 감성에 조금 더 가깝고, 브론코는 아직 출시가 안 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랭글러가 유일한 오픈 에어링이 가능한 컨버터블 SUV입니다. 제가 작년에 찍은 영상에서도 말한 적이 있지만, 랭글러는 원래 뚜껑이 없는 차에다가 뚜껑을 씌워 놓은 구조예요. 뚜껑이 없는 것을 전제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런 롤케이지나 내부의 구조물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랭글러 바디 컬러를 먼저 고른 다음에 그 위에 올릴 뚜껑을 하드탑, 소프트탑, 파워탑 중에서 선택을 하는 거죠. 저는 랭글러 구매할 때 내가 과연 뚜껑을 얼마나 자주 열 것인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랭글러를 데일리카로 쓸 거고, 평소에 썬루프나 창문을 열고 운전하는 걸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뚜껑을 열기 편할수록 좋다라는 결론이 났어요. 제가 랭글러 전에 지프 레니게이드 탔었는데, 지프 레니게이드도 이 뚜껑을 수동으로 해가지고 다 열 수 있는 그런 썬루프 시스템이 있어요. 근데 이 맛에 지프 타지, 이 옵션을 꼭 넣어야겠다 그래가지고 저도 레니게이드에 그 옵션을 넣었었는데, 제가 레니게이드 3년 타면서 뚜껑을 전체 개방을 해본 게 한 10번도 안 되거든요. 왜 이렇게 열지를 않았냐? 첫째는 여는 게 너무 우선 번거롭고요. 둘째는 열고 나서 혹시나 이제 예상치 못하게 고속도로를 타거나 혹시나 비가 오면 뚜껑을 닫기 위해서 다시 차를 세워야 돼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감수하고 뚜껑을 열더라도 보관할 곳이 마땅치가 않아요. 레니게이드를 사면은 트렁크에 그 오픈한 뚜껑을 넣을 수 있는 가방과 그 안에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이 밑에 있거든요. 저희가 차를 타다 보면은 트렁크가 항상 비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뚜껑을 열면은 그 뚜껑을 실으려고 이것도 빼고 저것도 빼고 넣고, 그러다 갑자기 비 오고 고속도로 들어가려면 또 차 세우고 다시 닫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처음에 랭글러 JL이 나왔을 때는 이 파워탑이 출시가 되지 않았었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하드탑을 살까 소프트탑을 살까 저도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출시되고 1년 있다가 그때부터 이제 랭글러 파워탑이라는 시스템이 나올 거다라고 유튜브에 동영상이 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랭글러 나오면은 무조건, 랭글러 파워탑이 나오면 무조건 저거를 사야겠다 벼르고 있다가, 이제 뚜껑이 열리는 차를 살 거고, 그러면 뚜껑을 맨날 열고 싶은데, 그러면 뚜껑을 열기 제일 편한 시스템이 가진 차를 사자, 이게 저의 결론이었어요. 근데 사실 파워탑이라는 옵션이 그렇게 저렴한 옵션이 아니에요. 한국에서 보니까 네이버 기준으로 350만원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죠. 350만원의 값어치를 하는 거냐. 그래서 스스로 질문을 했죠. 랭글러 파워탑을 사면은 뚜껑을 얼마나 자주 열 거냐, 열면 보관을 할 장소가 있냐, 탑을 전체를 다 들게 되면 이게 혼자 들기도 사실 어렵거든요. 그러면 너 이거 같이 도와줄 친구라도 있냐,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니까 결국에는 350만원을 더 주고서라도 파워탑이 답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파워탑을 이제 선택하게 되었고, 실제로 2년을 사용해 보니까 정말 너무너무 편하게 랭글러 개방감을 느낄 수가 있어가지고 정말 만족하면서 타고 있습니다. SUV에서 오픈 에어링을 즐기는 게 일반 승용차 컨버터블을 타는 거랑은 느낌이 되게 달라요. 우선 차체가 높기 때문에 하늘하고 좀 더 가까워진 느낌도 나고, 그리고 뚜껑을 열면서도 프라이버시를 지킬 수가 있기 때문에 남들 시선 의식을 하지 않아도 되고, 그래서 상당히 좋더라고요. 여름에 더울 때도 뚜껑을 오픈하면 머리카락은 이제 자연 바람에 날리면서 아래는 에어컨 바람에 이제 시원하고,
겨울에는 이제 뚜껑을 열면서 엉따를 키잖아요. 아래는 따뜻하고 위에는 시원한 게 이제 마치 노천탕에 들어와 있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퇴근하고 이제 지하주차장 딱 나올 때 저는 파워탑을 딱 열면서 음악 볼륨을 딱 키우거든요. 그러면 그때 생각나는 단어가 자유, 일탈, 약간 이런 말들이에요. 그러니까 퇴근하면서 이제 스스로 이제 너 오늘도 하루 수고 많았어, 약간 이렇게 위로하는 느낌. 그리고 직장인의 이제 옷을 벗어 던지고 본연의 나로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나 할까요? 랭글러를 도심에서 데일리카로 탄다 하면 이 파워탑은 정말 무조건 넣어야 하는 옵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 이제 랭글러 파워탑 관련해서 자주 주시는 질문들을 정리해서 답변 드리면 1번, 눈, 비에 물이 새나요? 안 셉니다. 제가 캐나다 살고 있고 겨울에 눈 엄청 오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겨울 2번 나면서 문제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2번, 시끄럽나요? 제가 작년에 한국 가서 하드탑 타봤는데 일상주행에서는 큰 차이를 느끼지 못했고 이제 터널 같은 데서는 조금 더 시끄러운 것 같더라고요. 3번, 천으로 된 소프트탑은 소모품이라는데 유지비가 걱정입니다. 파워탑의 천이 얼마나 갈지는 저도 아직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우선 지금 2년 동안은 제가 타면서 아무 문제 없었고 혹시 뭐 5년 정도 쓰다가 문제가 생겨서 천을 갈아야 된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교체 비용이 100만원 정도 된다 하면 그 사용 빈도에 비해서 비싼 가격은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텐트도 요즘 100만원 넘잖아요. 근데 텐트는 많이 써도 주말에만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쓸 텐데 랭글러 파워탑 매일 쓰잖아요. 랭글러 파워탑은 소모품은 맞지만 사용 빈도와 사용 시간에 비해서 비싼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번째, 잔고장이 없을까요? 지프에서 이 파워탑 시스템이 처음 시도하는 거긴 한데 지프가 지금 피아트 크라이슬러 그룹 안에 있잖아요. 같은 계열사인 피아트의 미니 쿠퍼 이탈리아 버전 같은 피아트 500이라는 차가 있는데 이게 컨버터블 버전이거든요. 500C라고 해서 이게 랭글러 파워탑이랑 열리는 시스템이 상당히 비슷해요. 마치 오픈카처럼 전체가 열리는 게 아니라 천장에 이제 레일이 있어가지고 커튼처럼 윗부분만 열리는 시스템인데 피아트 500C가 이 기술을 쓴 지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술이 축적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저도 뭐 아직까지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오늘은 랭글러 파워탑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질문 주셨던 많은 분들의 궁금증이 조금은 해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혹시 또 저에게 다시 파워탑을 구매할 거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또 파워탑을 구매할 거라고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